눈이 즐겁고 내용도 즐거운 로판. 이 작품들 어떠신가요? 마법사의 정점이었던 주인공이 막내 황녀로 환생한 이야기, 막내 황녀님 소개하겠습니다. 마도 왕국에서 실력으로 정점을 찍은 대법사, 그녀는 온갖 일을 맡을 정도로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피곤함이 가시지 않아 잠들려던 때 자기도 눈치 못해 마법진이 발동했죠. 저항할 틈 없이 마법진에 당한 그녀가 눈을 뜨자 제국의 막내 황녀 애니샤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황녀라는 신분과 어린 나이로 인해 자기가 겪은 사건을 알고 싶었지만 무리였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무난하게 사는가 싶었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니샤의 아버지 로드고, 태어났을 때부터 생존 여부만 확인할 정도로 냉랭해서 애니샤가 정복시키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그녀의 수많은 노력 끝에 결실이 나타났고, 로드고는 딸 없이 살 수 없는 딸바보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그 싱겁성은 팔불출을 뛰어넘은 나머지 화가의 부족한 실력을 보고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눈치챈 애니샤의 행동 덕분에 화가는 살 수 있었고 모두에게 좋은 인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줄 알았지만 애니샤를 죽이려 한 암살자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때마침 그녀를 보러 온 쌍둥이 오빠에 구출됩니다. 과연 애니샤는 황녀로서 무사히 자랄 수 있을까요? 딸바보와 로판의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을 통해 딸바보의 매력을 점차 자라면서 로판의 매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먼치킨 설정과 주변 인물로 인해 답답하지 않고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소설 속 언니와 동생의 역할엔 판타지 이야기, 비선실세 레이디 소개하겠습니다. 친구가 쓴 소설의 설정 오류를 고치다 잠에 든 주인공, 그녀가 눈을 떴을 땐 소설 속 여주의 동생 릴리안느로 빙의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소설 속 여주라는 걸 알게 됐고, 역할엔 판타지 설정에서 남주가 누군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원작 남주가 쓰레인 것을 알아 절대로 언니와 이어지게 만들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곧바로 원작 남주가 여주에게 찾아와서는 원하는 걸 들어주는 대가로 약혼을 요구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릴리안느는 혼신의 연기를 통해 무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의 남주를 보냈음에도 얼마 안 있어 다른 남주 후보가 나타났죠. 그는 머리가 뛰어난 대공으로 언니를 공략하기 위해 동생을 함께 공략하는 방법을 선보이며 호감도를 올렸습니다. 릴리안느는 성의를 봐서라도 나름 도와줬는데요.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남주 후보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한 명은 성격이 독특한 뛰어난 재능의 마법사, 다른 한 명은 묵묵히 언니의 곁을 지켜주는 소심한 기사였죠. 릴리안느는 그나마 기사 남주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여 그를 대놓고 밀어주기 위해 오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과연 릴리안느는 무사히 언니의 결혼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역할행과 엑스트라의 재미가 확실한 작품입니다. 어릴 땐 언니에게 좋은 남주를 이어주기 위해 남주를 확인해가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서 자기 또한 같은 처지가 되면서 역할엠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공작을 꼬시는 배우의 이야기, 북부 공작님을 유혹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미모와 연기력을 잡은 천재 배우 설리나, 그녀는 배우로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위험구역에서 대역 없이 연기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여 바다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눈을 떴을 땐 눈이 휘몰아치는 정체 모를 숲이었죠. 그곳에서 용이 그녀를 잡아먹으려 할 때 하얀 머리의 남성이 구해줍니다. 그녀는 구해준 그와 대화하려 했지만 다른 차원에서 온 탓에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팔찌를 끼워준 덕에 대화를 할 수 있었죠. 설리나는 그의 미모와 태도를 모아 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북부 공작이라는 걸 예측합니다. 예측은 적중했고 설리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가 제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애인 연기를 통해 사교계에서 살해 협박을 받는 것, 다행히 연기가 전공이어서 별로 부담이 없었죠. 공작은 설리나에게 무사히 성공시키면 편안한 삶과 돈, 그리고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약이 성사된 두 사람, 하지만 영지에 도착하자마자 공작의 어색한 연기에 설리나는 직접 나서며 본격적인 애인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설리나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매력이 확실한 작품입니다. 여주가 똑똑하고 뛰어난 연기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좋았으며, 끌려다니는 공작의 모습 또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서로에게 빠지며 독자를 웃게 만드는 상황 등 여러모로 재밌었습니다. 두 번의 빙의를 통해 원래 몸으로 돌아온 주인공 이야기, 누군가 내 몸에 빙의했다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어느 순간 다른 차원 속 이주화로 빙의된 칸나, 그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적응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사랑 또한 알아갔으며 앞으로 성공길만 남은 성공적인 삶을 꾸려갔죠. 하지만 과거처럼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나니 원래 몸이었던 칸나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시점으로 말이죠. 칸나는 이전의 기억을 이어받아 상황을 파악했고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혼. 하지만 이 세계의 여건이 최악이라 친부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친부는 칸나를 혐오하고 싫어해서 거의 불가능이었죠. 그렇게 머리 아픈 일을 잊고 잠에 빠진 칸나. 그녀가 일어났을 땐 하녀가 물을 뿌려 깨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칸나였다면 받아들일 상황이었겠지만 이주인이었던 그녀여서 다른 상황으로 번지게 됩니다.
칸나는 하극상을 벌인 하녀에게 회초리로 교육했는데 그 하녀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알려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칸나는 시어머니에게조차 밀리지 않고 맞섰는데 과연 칸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가 차고 화나지만 재밌는 작품입니다. 약간 극단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주인공을 보면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주인공이 어떻게든 극복하고 돌파하는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 착각하여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주인공 이야기, 시한부인 줄 알았어요. 소개하겠습니다. 3개월 전 의원한테서 만화가 많아 죽게 되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리에트. 그녀는 남은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소원을 작성하여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원래라면 적당히 하려고 생각했지만 식사 시간에 자기를 개무시하는 가족에 의해 결심은 굳혀졌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약혼을 파혼하는 소원은 숨겨졌던 마법 재능을 활용하여 이뤄졌죠. 그로 인해 가족과 다투면서 가문을 나가게 됐고 싫어하는 남동생에게 마법으로 참교육하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남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했는데요. 자신 있는 정화 마법으로 이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다 소매치기로 인해 곤란했는데 잘생긴 얼굴의 공작을 만났습니다. 그의 손속 덕분에 짐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라리에트는 소원을 이룬 남자를 찾게 됐죠. 하지만 죽어가는 저주로 인해 사람을 피하던 공작은 다가오는 그녀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공작의 거부에 아쉬워하던 라리에트는 공작이 정화 마법사를 찾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작을 찾아가 정화 마법사로 지원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과연 라리에트는 시한부로서 어떤 삶을 보여줄까요? 작화와 재미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뛰어난 작화를 바탕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속에서 남주에게 빠꾸 없이 직진하는 여주, 순진하여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남주, 그리고 점점 질투할 것 같은 서브 남주까지 여러모로 재미있고 보는 눈이 즐거웠습니다. 전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한 주인공의 복수 이야기, 전 남편의 미친 개를 길들였다 소개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자란 델피나, 그녀와 아버지의 마지막 만남은 장례식이었죠. 이후 일사천리로 황태자와 이혼하게 되고 변방의 영지에서 술에 빠져 살다 결국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눈을 떴을 땐 15년 전 과거 장례식대로 회귀하였습니다. 그곳엔 죽이고 싶은 약혼자 황태자가 있었으며 그는 슬퍼하는 델피나에게 이혼을 선언했죠. 그녀는 전생부터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인 황태자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회귀 덕분에 생겨난 기회,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 황태자의 다리에 검을 찔러 넣으며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박살냈지만 죽이는데 실패하여 가문을 몰수당하고 어머니가 속했던 영지로 쫓겨났죠. 그렇게 몇 푼 없는 여비와 하녀가 고용한 용병과 함께 영지로 향하던 중 용병의 배신으로 위험에 빠집니다. 때마침 어린아이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었으며 그의 도움을 받아 영지로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지에 도착한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갈 결심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나중에 남편의 기사이자 영웅이 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델피나는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집착물의 재미가 확실한 작품입니다. 복수를 위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주인공, 그런 주인공에게 어릴 때 걷어져 자라면서 점차 그녀에게 빠지는 남주의 구도가 좋았습니다. 또한 남주의 집착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집착에서 나타나는 상황 등 여러모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